84페이지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한다. 이 두 가지에 관계된 판례 가장 기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례는 3, 4월인데 조금 맛을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지만 가장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대표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의 원칙적 태도입니다. 예외는 시험에 묻지 않아요.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가격, 달리 시가라고도 말해요. 면적, 달리 지적의 부족이라고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를 물어보면 가장 자주 물어보는 판례입니다. 단어 좀 기억하자는 말이에요. 현황이란 이야기는 토지의 현 상태에 관한 착오를 말해요. 근데 그 대표적인 판례가 면적을 언급하고 있지만 면적 아닙니다. 면적은 지적의 부족, 면적의 부족을 말해요. 토지의 현 상태에 관련된 착오의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농경지 지목이 답이었어요. 1389평을 매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경지로 알고 매수했습니다. 근데 매수해서 청량을 해보니까 약 600평 가까이가 하천부지로 돼 있어 경작을 못하는 토지로 돼 있다고. 면적이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다. 1389평은 다 있어. 절반 가까이가 하천부지로 돼 있어 경작을 못하는 토지로 돼 있다고. 중요 부분의 착오다 아니다. 이라니까요. 그럼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무엇할 수 있어? 취소요. 자, 경계는 공시법 시간에 배워요. 한 필지의 소유권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는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나타내는 게 경계입니다. 그럼 예를 든다면 두 필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시험에 안 물어봐요. 좌측은 갑의 토지고 우측은 을의 토지입니다. 을의 토지를 병과 매매하고 있다고. 그럼 이게 갑과 을의 경계예요. 그런데 담장이나 울타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도면에 등록된 선의 경계지 도상경계요. 그림도자 위상자. 땅지자 위상자 지상경계. 담장이나 울타리가 경계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이 매수인 병이 이 담장이나 울타리를 보고 여기까지가 을의 토지인 줄 알았어. 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도면을 조사해 보니까 경계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이 부분은 누구 소유 토지라고? 이런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다 아니다. 착오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만 없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현황이나 경계가 쥐꼬리만큼 차이 나는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예외는 시험에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 그럼 가격, 면적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이에요. 근데 가격, 면적이 엄청나게 차이 나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런 예외는 시험에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요. 가격은 달리 시가, 면적은 면적의 부족인데 달리 무엇이라고 말해? 지적의 부족이요. 그럼 여기에 내포된 판례의 원칙적 태도는 현황 경계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전제하, 가격 면적은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난다는 전제하의 판례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격 면적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그럼 다 기억하면 머리 복잡해지니까 해당하지 않는 조금이라도 기억하자고. 가격 면적이요. 줄이면 가면이잖아. 가면. 가면은 중요 부분의 착오다 아니다. 아니다를 기억하기 위해서 썰렁한 예를 들면 시집 갈 때 신부들은 가면을 쓰고 갑니다. 저는 신부 화장을 가면이라 말해. 씻고 나면 시부모도 몰라봐. 그렇지만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혼인계약을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고요. 가면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란 걸 기억 좀 하자 이 말이에요. 헛갈려. 둘 중에 하나는 중요 부분이고 둘 중에 하나는 아닌데 무엇이 긴지 아닌지가 헛갈리기 때문에 가면이 아니다 라고 정리하세요. 그 다음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판례 해보자고요. 판례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만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한다는 말은 직접 거래해요. 직접 거래할 때는 공적 장부는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공적 장부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조사 확인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를 하나 든다면 도면은 조사도 안 하고 담장이나 울타리만 보고 거래했다고. 예를 들어 이 표의자인 병이 실제는 이렇게 돼 있고 담장이나 울타리는 도면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공적 장부를 조사를 안 했거든. 도면을 조사를 안 했어. 했다면 여기란 걸 알았을 것인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병이 담장이나 울타리를 보고 거래했다고. 나중에 도면 조사하니까 경계가 달라. 이 매수인 병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취소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럼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할 때에는 공적 장부를 누가 조사 확인해야 돼?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여기 맞대. 이 매수인은 공적 장부를 조사 확인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거래했어. 이게 경계라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라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여기에 내포된 뜻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거래해야 된다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수수료가 얼마 한다고요?
쓸데없는 노력 낭비하는 거예요. 직거래 그게 얼마나 위험한데 수수료 좀 아끼려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강의를 한 데서가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 거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거래할 때는 공적 장부를 전문가가 직접 조사 확인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조사 확인 안 해도 실제 상황하고 공적 장부가 달라도 거래 당사자 표의자는 중대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할 때에는 공적 장부는 거래 당사자가 조사 확인해야 돼. 조사 확인 안 했더만 실제하고 공적 장부 다르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니까요.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 하나 더 해보자고요. 이렇게 나오면 그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거 체크 안 해요. 자,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조그만한 제조업체를 해요. 중소기업이요. 대박이 났습니다. 공장이 협소해. 그럼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땅을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럼 매수한 토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를 관할관청에 확인해야 되잖아요. 모든 땅에 공장을 다 짓는 건 아니거든. 법적으로 규제하고 그 토지는 공장을 못 짓도록 하는 토지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조사 확인조차 하지 않고 매수했어. 근데 나중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관할관청이 그 토지는 공장을 못 짓는데 법률 규정이. 이 공장을 경영하는 자 매수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취소한다 못한다? 못해. 공장도 못 짓는 토지 끌어안고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고려청자 사건이요. 고려청자 사건은 그냥 기억해버려야 됩니다. 판결 요지를 보면 흡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다는 게 대부분 판례거든.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맛보여 드린다 이 말입니다. 2,000원짜리 요강단지를 고려청자라 믿고 2억에 매매한 사건이에요. 그때 매수인이 자기의 식견을 과신한 나머지 전문가의 감정조차 거치지 않고 2억에 매수했습니다. 흡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대부분 판례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게 판례예요. 그럼 그 당시의 사건은 고려청자였지만 약간 변형이 될 수 있어요. 가품인 골동품을 진품인 골동품이라 믿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자기의 식견을 과신한 나머지 전문가의 감정조차 거치지 않고 진품이라 믿고 매수한 사건은 그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말합니까? 없다 말합니까? 없다고 말해. 이게 세칭 고려청자 사건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나중에 3, 4월 달에 할 것인데 여기에 살을 더 붙일 것이나 시험에 제일 중요한 판례는 이 판례들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가 차후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확인합니다. 사기와 강박은 의미만 다를 뿐 그 법률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110조에 같이 묶어 두었다고. 되겠습니까?
예, 강박의 독특한 판례 하나만 하면 돼요. 사기란 말은 대충 알아들을 것이고 강박이란 말은 강제 협박의 준말이에요. 예. 시험에는 강박보다는 사기가 실생활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물어본다고? 사기로. 근데 사기란 용어를 강박으로 딱 뜯어 치면 논리가 거의 99% 같다는 말이에요. 예. 강박의 독특한 판례 한두 개만 하면 돼요. 그럼 사기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시가 10억 상당의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이 갑을 을이 기망행위하고 있다고. 기망행위란 말이 사기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을은 사기꾼. 사기꾼이란 말을 사기자라 표현하고 있어요. 갑이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자란 말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의 준말 아닙니다. 법률은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기자가 세칭 사기꾼 말이에요. 그럼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를 저는 띨띨이라 말해. 띨띨이가 표의자라고. 그 말입니다. 사기꾼은 표의자 아니에요. 띨띨이 아닙니다.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띨띨이. 그럼 기망행위, 속여먹는 행위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이렇게 을이 갑을 속였어. 무엇이라? 나에게 고급 정보가 있다. 당신 토지 인근에 혐오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순간에 지가는 10분의 1로 급락한다. 소문나기 전에 빨리 팔아치우는 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속였는데 띨띨이 갑이 믿어버렸어. 뻥인데도. 그래서 아 뜨거워라. 소문나기 전에 빨리 팔아치워야지.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건매요. 라는 의사를 갖고 표시해버렸다고. 얼마에 사라고? 5개. 당신이 고급 정보를 갖고 있다면 당신이 빨리 팔아치울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당신이 절반 가격에 사서 빨리 처분하시든지 하세요. 하고 갑을 간에 5개 매매했습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의사와 표시의 일치예요. 의사와 표시의 일치인데 왜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말한다? 이렇게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 무엇을 당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그 중에 의사와 표시의 일치이지만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말하는 이유가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와 표시의 일치이기 때문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분류하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예. 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요건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요건 모두를 기억할 가치는 없어요. 이 요건 중에 일부만 이해하면 돼요. 자, 사기라면 사기자,
강박이라면 강박자, 강제 협박을 한 자의 준말이 강박자입니다.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띨띨이. 사기자, 강박자에게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 요건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최소한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고의가 있어야만 하고 고의가 둘이 필요하고 계단할 때 단자예요. 1단의 고의와 2단의 고의는 단계까지 갖추고 있어야만 해요. 2단의 고의가 있어야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과실, 실수로 사기 강박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나 단순한 침묵은 일정한 경우 사기 강박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부작위에 의한 사기 강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입을 딱 다물고 사기칠 수도 있고 입을 딱 다물고 강제 협박할 수도 있어. 어떤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을 고지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입을 딱 다물어 버렸다고. 사기 강박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이건 사기에 관련된 판례예요. 3월 달에 할 것인데 이 말을 기억하기 위해 대표적인 판례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아파트 분양 계약이 부동산 매매 계약이에요. 분양 회사가 매도인이 수분양자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사기를 쳤다고. 왜? 그 분양 회사가 미친 회사입니다. 경영진들이 IQ가 2자리예요. 왜? 아파트를 건설하면 그 건설회사는 분양회사는 생명이 분양입니다. 단시간 내에 분양이 되면 대박 터집니다. 근데 분양이 안 되면 쪽박 차요. 그러니까 분양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분양가를 낮추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땅값이 싼 데다 지으면 돼. 아파트를. 그럼 분양가 낮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멍청한 것들이 공동묘지 인근에다가 아파트를 짓습니다. 공동묘지는 죽은 자들이 사는 자리, 죽은 자들이 그 돈 있는 자리지 산 사람이 거기에 산다, 안 산다? 안 살아요. 주거 환경에 적합하다, 안 하다? 안 해. 그럼 공동묘지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했다면 분양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알려줘야 돼. 우리 아파트는 분양가가 아주 낮습니다. 왜?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혐오시설이. 그래도 괜찮다면 분양받으세요 라고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고지해 보니까 전부 돌아서 버리거든. 입을 딱 다물어 버렸다고. 무엇이 성립할 수 있어? 사기가요. 되겠습니까? 판례를 제가 말하는 거의 대부분 판례예요.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친 것들이라 하지. 아니 국민들을 뭘로 보고 공동묘지 옆에도 싸면 무조건 들어오는 사람들로 알고 있었나? 시대 떨어지게. 애들 때문에라도 그거 못 들어가요. 초등학교 같은 왕따당에 저놈은 공동묘지 옆에 살고 있다. 쓸데없어. 단순한 침묵도 일정한 경우에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말이고, 두 번째, 이 사기자 강박자가 2단의 고의를 갖고 사기라면 기망행위로 나아가야만 하고
강박이라면 강박행위로 나아가야만 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기망행위, 강박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만 한다. 달리 말하면 위법행위에 해당해야만 한다고. 기망행위, 강박행위가 언제나 위법행위란 고정관념 가지면 안 돼요. 기망행위, 강박행위가 위법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되겠습니까? 이런 판례들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럼 위법성이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일까요? 채무불이행일까요? 이런 걸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법률 사실을 한 거예요. 사기를 치고 강제 협박을 해서 그게 위법하다면 불법행위다 아니면 채무불이행이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부당이득은 위법행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사기치고 강제 협박하고 띨띨이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띨띨이가 사기꾼, 강박꾼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그 원인은 불법행위다, 채무불이행이다. 불법행위다. 그런 거 나중에 할 거예요. 오늘은 기망행위가 위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마인드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속여먹고 강제 협박했다고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 언제 위법성이 있고 없는지는 3월 달에 판례를 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필요하다고. 이건 단순한 침묵도 일정한 경우 사기 강박이 성립할 수 있다. 그게 지문에 필요하고 나중에 3월 달에 위법행위가 기망행위, 강박행위가 위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판례 외에는 요건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1단의 고의와 2단의 고의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시험과는 큰 의미 없어요. 그런데 강박에는 독특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민법 110조 제1항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일단 유효가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취소를 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한 상태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 강박의 독특한 판례예요. 절대적 강박을 대법원 판례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보지 않고 무효라고 말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절대적 강박인가? 대충 알아보시면 됩니다.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을 무엇이라고 말한다고? 절대적 강박이요. 이건 대법원 판례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보지 않고 무엇이라 말해? 무효라고. 그럼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썰렁한 예를 하나 든다면 얘는 시험 아닙니다. 제가 나이트클럽 하고 있어요. 뻥입니다. 시가 한 50억쯤 된대. 근데 어제 깍두기들이 왔어요. 조폭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팔아래. 얼마에? 10억에 팔아래요. 요새 조폭들도 생양아치는 아니기 때문에 몇 푼은 줍니다. 유효한 매매계약의 형식은 취한다고. 옛날 같은 무식할 때는 생양아칠 때는 강탈을 해버리지만 합법을 가장해서 강탈한다고 요새는. 됐습니까? 그럼 제가 그 시가 한 50억 이상 되는 걸 10억에 판다 안 판다? 안 판다니까요. 자꾸 강제 협박을 해요. 그래도 끝까지 안 팔고 있지. 법치국가에서. 그랬더니 제가 산에 끌려갔습니다. 어젯밤에. 삽 들고 따라오래. 땅파래 팠어요. 들어가래. 파묻어. 지금 여기까지 파묻어놨어. 한 삽 하면 골로 갑니다. 10억에 팔래 말래. 할 수 없이 팔게 라고 팔았습니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은 무엇이라? 무효라고. 설마 그런 저급한 예를 시험에 물어보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할까 봐 좀 저급하게 과장되게 표현한 거예요. 됐습니까? 예.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을 무엇이라 말해? 절대적 강박이요. 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보지 않고 판례가 무엇이라 말해? 무효요. 그럼 아까 했던 맛배기 국책그룹 해체 사건 해보자고요. 지금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단순 무식합니다. 세칭 그 부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 아니냐고. 그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 그 하수인들이 삽수부의 수사관들이 지금 공갈 협박하고 있어요. 잘못하다 죽겠네 하는 공포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지. 사람 엿 죽이는 거 눈도 꼼짝 안 해. 그 양반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상한 사건도 일으키고 백성들을 상대로 총질을 하지. 쓸데없는 소리고. 공포심이 생겨서 재산을 정려하겠습니다라고 의사표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장한 것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다. 절대적 강박이다. 내 회사 돌려도 라고 주장했다. 패소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말하기를 에이 그 정도 가지고 절대적 강박은 아니지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그분한테 찾아가서 고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양머시기처럼 재판이 거래 대상인지 거래해놓고 안 했다고 막 닭발 내밀고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이 말을 이해 좀 하자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자, 만약 이 매매 계약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아직 사기당한 줄 모르면, 매매하고 등기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기꾼이 소유권 취득해요.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일단은 무엇이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한 법률행위도 있고 등기도 있다고. 그런데 차후 취소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사기꾼 어른 애초부터 소유권이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취급해요. 소급이란 말이 처음부터란 말입니다. 예. 그럼 이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된 것을 기회로 하여 또다시 거래했다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현행부동산 등기 제도는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적장부 등기부를 조사하고 을이 소유자라 믿고 거래했는데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법률이 이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즉 주장하지 못한다 라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무슨 취소라고? 상대적 취소라고. 이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법률상 보호가 되는 것이지 무과실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어도 법률상 보호가 되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때 취소권자는 사기꾼이 취소권자가 아니고 띨띨이가 취소권자예요. 그건 다음 주에 취소할 때 다시요. 자,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든 것이 상대방의 사기를 예를 들었어요. 사기꾼이 띨띨이를 사기치고 띨띨이가 사기꾼하고 거래했다고. 사기꾼이 상대방이에요. 거래의 상대방이요. 이게 상대방의 사기예요. 즉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것은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 강박이란 단어는 생략합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이래 하면 안 되겠네. 정신이 없다. 죄송합니다. 예. 예, 처음 한 게 맞네. 예, 상대방의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언제나의 의미를 좀 이해를 잘하자는 취지입니다. 상대방의 사기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지만 시험의 논점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에요. 제3자의 사기 강박은 둘로 나누어야 돼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 시험은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중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이게 논점이에요. 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요.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야. 나 또는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선의 및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악의 또는 과실에 취소하니까 선의 및 무과실이면 취소한다 못한다? 못해요. 근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이런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라도 언제나 취소해요. 여기에 언제나란 의미는 무조건이라 말 아니에요. 이걸 전제하여 언제나다. 상대방의 사기강박과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라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의미의 언제나라고. 무조건이라 말이 아니고 이거하고 대별되는 개념이에요. 언제나란 말은 알아듣습니까? 그럼 이 경우요. 을이 갑을 사기치고 을과 거래했다고. 이건 상대방의 사기예요. 됐습니까? 그때는 이 상대방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무엇할 수 있어? 취소요. 상대방의 사기강박은. 근데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있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도 있는데 상대방이 없다면 이걸 말할 수가 없잖아. 상대방이 없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면 안 되지. 상대방이 없는데. 그러니까 즉 언제나 취소한다는 논리예요. 그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하는데 자, 이 논리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해보자고. 자, 3, 4월달 용입니다. 갑을 간에 아파트 분양 계약하고 있어요. 분양 계약이 매매 계약의 일종입니다. 을이 분양자. 그 당시 사건은 분양회사였어요. 그리고 갑이 수분양자. 받을 숫자, 분양을 받은 자, 매수인이요. 근데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평이 사기쳤거든. 갑을. 그럼 위평이란 자는 거래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제3자잖아, 제3자. 지금 제가 제3자의 사기를 예를 들었어. 이 매매계약으로 예를 물어볼 것인데 예를 물어보면 이 매매계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예요. 이 논리를 시험에 물어보면 10중 8구는 매매로 물어볼 것이고
그리고 사례가 등장하면 매매가 아니라도 전부 무엇을 전제하여 물어볼 것이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 그럼 이 경우에 제가 예를 드는 구조는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한 자는 띨띨이 수분양자, 매수인이 표의자잖아요. 얘는 사기꾼이고, 그럼 이 상대방은, 거래의 상대방은 갑이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 의사표시,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이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어야 취소할 거잖아요. 상대방을 비난할 수 없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띨띨하게 사기당해서 계약하러 왔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한다고. 그럼 비교한다면 이 상대방이 사기당해서 계약하러 왔다는 것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까지도 없다면 이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취소는 한다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이 경우에 무엇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은 띨띨이가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비난할 수 없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럼 이제 병을 갖고 고민해. 이 미친 것도 아닌 것이 왜 사기쳤지? 지금까지는 시험 아닙니다. 이 사건이 미친 회사였어요. 공동묘지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려고 덤빈 분양회사였습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분양가만 낮추면 덕달처럼 덤빌 거라 예측한 띨띨한 경영진들이 건설회사를 경영했다고. 지금 민도가 달라져서 공동묘지 인근 이런 주거 환경하고 적합하지 않는 데에는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으려고 하는 시기였어요. 1960년대도 아니고. 됐습니까? 예측을 잘못하고 판단 잘못한 거예요. 그 회사가 망할 위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직원들을 독려를 해. 어찌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유도하라고. 그러니까 장점만 이야기하고 단점 입 다 다물어 버렸다고. 이것만 이야기해. 우리 아파트는 분양가 아주 낮고 아파트가 공기 아주 맑은 데 지었고 그 말까지 맞아요. 경치도 죽인다고. 그건 뻥이네요. 그래서 분양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공동묘지가 쫙 펼쳐져 있어. 수억 주고 있다. 과장되게 말하면. 거실에서 밖을 내다보면 공동묘지가 쫙 펼쳐져 있다. 주거 환경에 적합하다 안 하다? 그럼 고지를 해야 된다고. 우리 아파트는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고 이 동 같으면 거실에서 딱 보면 무덤이 쫙 보인다고. 분양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입을 다물어 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된다고? 사기요. 그럼 우리 시험은 아닌데 이 병이 이 회사의 피용자에 불과하면 제3자의 사기예요. 어디까지를 피용자로 볼 것인가? 이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는 피용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건 시험이 아닌데 판례의 원칙적 태도는 과장급 이하를 피용자로 본다고. 부장급 이상은 회사와 동일시하지 피용자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 만약 이 병이 회사에 근무하는데 부장급 이상이면 회사가 사기친 것처럼 취급해.
무슨 사기로 본다고? 상대방의 사기요. 과장급 이하라면 제3자가 사기친 걸 말해. 부장급 이상이 사기친 것은 회사 상대방이 사기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취소해.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라도 무엇할 수 있어 취소한다고. 그런데 과장급 이하라면 이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는 피용자에 불과하다면, 과장급 이하라면 제3자가 사기친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언제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 이 회사가 사기당해서 계약하러 왔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무엇한다고? 취소해요.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시험에는 이걸 시험에 자주 물어본다는 말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제3자 이한사기 강박. 되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것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자, 그럼 1, 2월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다가 100페이지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 있죠. 예, 거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